자, 여러분, 오늘은 12단원 더불어 사는 세계를 한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 속의 우리나라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의 영토, 그리고 독도,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었죠. 오늘은 지구상의 다양한 지리적 문제, 그 다음에 저개발 국가의 발전 노력, 그리고 지역 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 등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단원이 될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거는 교과서 216페이지, 17페이지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리적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지리적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 지리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아 문제,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난민 문제, 지역 분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한 나라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서 우리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옆 나라에 있는 문제들도 곧 우리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지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풀어가야 되는 숙제라는 거죠. 저희 손 놓고 있다 보면 언젠간 우리 차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기아 문제라든지 생물 다양성 감소, 난민, 지역 문제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경제적인 격차 때문에 발생하겠죠. 그렇죠? 또는 민족이라든지 종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의 의도랑 관련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 때문에도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자연재해도 인간이 초래한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고, 또는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도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거의 기아부터 알아볼게요. 217페이지 기아. 기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들. 먹고 살기 힘든, 우리가 보면 저기 주로 많이 영상에서 봤던 거는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많은 좀 기아, 결식 아동, 기아 문제들 많이 영상으로 보긴 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 가뭄이나 홍수같이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되게 비만이 문제인 나라도 있는데 이렇게 기아가 문제인 나라도 있는 거 보니까 전 세계적인 식량이 골고루게 분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디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데 어디는 음식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분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심각하냐?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 지역 이런 국가에서 기아 문제가 심각하겠죠. 두 번째로는 한 장을 그 아래쪽에 있겠죠. 아래쪽에 생물 다양성 감소입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 생물 다양성 감소. 생물은 다양할수록 좋은 거겠죠. 왜? 다양할수록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또는 지구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종이 풍부하다는 얘기니까. 다양성이 많아야 되는데 다양성이 왜 자꾸 감소하고 있냐면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 때문이겠죠. 기후 변화. 점점 기후가 이제 뜨거워져요. 그러면 차가운 곳에서 지내고 있던 이런 생물 종들은 이제 점점 없어지겠죠. 기온이 점점 뜨거워지고 또는 어떤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가장 먼저 발생하기도 하고요. 환경 오염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이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살던 종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물 다양성 감소가 되겠죠. 바다 같은 경우에서는 무분별하게 이제 남획 많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보통 이제 어린 치어들 같은 경우는 풀어지기도 하는데 막 다 씨를 말린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많이 잡아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게 심각했었는데 외래종 같은 경우가 침입해서 이제 그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 예전에 우리는 황소개구리라든지 뉴트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생태계 파괴에 많이 사례가 됐었죠. 특히 베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물 다양성이 이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생활에 주는 영향은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우리 지구 환경적으로나 인간 생존에 점점 불리한 여건이 갖춰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이건 주로 어디서 발생하겠어요? 지구의 이제 허파라든지 이렇게 지구를 생태계적으로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는 거니까 대부분은 남아메리카 아마존 강 유역 같은 경우, 아프리카의 콩고강 이런 경우,
뭐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곳 있죠.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곳에서 이게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또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역을 둘러싼 문제. 여기가 사실 되게 국가 갈등, 눈에 띄는 갈등 사례가 되겠죠. 땅을 둘러싸고. 영역이니까 우리가 꼭 영토만 의미하는 거 아니겠네요. 뭐 영해도 되고 영공도 되고. 영역을 둘러싼 갈등. 왜 발생할까요? 그렇죠. 이익 때문에 발생하겠죠. 국가 간의 이익 때문에. 서로 더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겠죠. 그 이유는 뭐 서로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뭐 또 다른 이유로는 뭐 역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족과 종교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사례를 두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세계 218페이지 세계 주요 갈등 지역이라는 거를 보면요. 가운데쯤에 뭐 카슈미르 지역 이런 경우 예를 들어보면 뭐 분쟁 국가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되겠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종교가 달라요. 뭐 원래는 한 나라였었는데 뭐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서로 다른 곳에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게 뭐 인도가 서로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할 때 거기 인도는 힌두교를 믿었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원래 카슈미르 지역, 이 지역은 이슬람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게 분리되면서 그 지도자가 당시에 이제 카슈미르 지역의 지도자가 힌두교였는데 그럼 우리는 힌두교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카슈미르 지역은 실제로는 인도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가 더 많은 서로 종교 갈등 때문에 엄청난 분쟁 지역이 되고 있겠죠. 지금 뭐 우리 한일 관계 뭐 못지않게 서로 굉장히 갈등이 심한 곳이 인도,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유럽 쪽으로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겠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여러분들 뭐 기독교에서는 많이 좀 공부한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대교와 그 이슬람교,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슬람교와 유대교 출신들은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국이 됩니다. 이것도 약간 우리가 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알 테지만 세계대전 과정에서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해주겠다 이렇게 강한 국가가 약속을 하면서 이 두 당사자들의 의견이 없이 지금 한 영토에 두 나라가 이제 건국이 돼버린 거죠. 원래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은 황당하겠죠. 창문 및 부실 문을 열어 10분간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위생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잘 지킵니다. 종소리가 너무 자주 울리는 것 같아요. 또 이것 때문에 잠깐 끊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슬람을 믿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국가를 건설하니까 서로 나가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요. 뭐 자기 오래전에 자기들의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땅이다. 약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뭐 수단, 남수단 지역도 뭐 종교적인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영해를 둘러싼 분쟁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죠. 이 수자원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그 바다 속에 묻혀 있는 어떤 자원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영해를 둘러싼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것 때문에 뭐 발생하기도 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뭐 난사군도, 쿠릴 열도 여기 교과서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6단원 할 때 카스피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카스피해냐, 카스피호냐에 따라서 약간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비중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카스피호 분쟁도 결국에는 그 자원을 둘러싼 영해를 둘러싼 분쟁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뭐 선생님 그거 언제 다 외워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보고 이런 문제들의 핵심은 지금 왜 발생하는가? 뭐 발생 원인이 되겠죠. 우리가 원인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달달 외우는 건 그거 자체는 우리가 뭐 의미가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넘겨보면 이제 220페이지입니다.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후진국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아직 후진국은 이제 뒤쳐졌다는 얘기인데
아직 발전이 안 된 거지 뒤처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은 먼저 발전한 나라고요. 아직 발전이 덜 된 나라, 저개발 국가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개발 국가. 이런 이유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요. 뭐 경제적인 격차 때문이겠죠. 경제적인 수준 때문에 이쪽에서 좀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쾌적하고 뭐 교육, 문화, 뭐 환경, 이런 서비스 쪽에서 많은 걸 누리고 있을 테고요. 여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낮은 의료, 낮은 복지 뭐 이런 부분들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 차이 원인은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산업화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먼저 산업화해서 시작한 나라들, 그리고 그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수준이 높아졌던 나라들이 나중에 이게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 경제 수준이. 그렇죠. 그러면 잘 사는 나라도 더 교육을 많이 받을 테고요. 인적 수준도 높아질 테고요. 다시 경제적으로 투자돼서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요. 이제 이 나라들은 지금 산업화가 좀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장 이 선진국과 이제 무역을 할 때마다 계속 적자가 날 테고요. 점점 못 사는 구조가 될 테고요. 못 사니까 교육이나 문화 쪽 누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할 수 있는 다시 그런 뭐 영향이 안 되니까 다시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산업화를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리고 인적이나 문화적인 자원이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좀 우리가 보기엔 공정해 보이지 않는 이런 불평등한 무역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2차, 3차 산업처럼 비싼 거, 뭐 자동차, 뭐 스마트 기기 이런 거 갖다 파는데 이제 후진국에서는 주로 식량이라든지 좀 저렴한 것들, 농산물을 갖다 팔겠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 한 대 파는 게 이익이 많이 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카카오나 이런 거 파는 게 이익이 많이 남을까요? 그렇죠. 이거 카카오 한 번짜리 팔아도 자동차 타이어 하나 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저개발국은 적자를 보는 구조, 선진국은 흑자를 보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타나는 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서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예상해 보세요. 이제 후진국이 아니라 참 저개발 국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빈곤 문제가 발생하겠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까지 안 되는 정도까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점점 그렇죠.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수준도 생활 수준도 못 누리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의료적으로나 뭐 낙후된 기억에 살기 때문에 뭐 사람이 삶의 질도 떨어질 것 같고요. 이 굴레에서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 굳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빈곤한 문제, 뭐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저개발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전 수준의 격차가 굉장히 좀 우리가 크게 좀 해결해야 돼. 앞으로 공생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나라가 뭐 방금 우리가 선진국과 이제 저개발 국가를 뭐 단순히 경제적인 소득만 가지고서 나누냐 뭐 그런 게 볼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지만 이 발전 수준을 뭐 경제적인 격차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요즘에도 보기도 합니다. 일부 저개발 국가인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전 수준을 보여준 다양한 지표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이 뭐 행복 지수도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 개발 지수 HDI라는 이런 것까지 삶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로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를 한번 분류해서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223페이지인데요. 저개발 지역의 그런 빈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스스로 이걸
거리를 끊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 된다면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뭐 거기 교과서 있는 것처럼 뭐 관광 산업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것 같고요. 선진국에서 경제 협력 체제 같은 걸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교육적인 뭐 지원, 뭐 문화적인 지원, 의료 지원, 뭐 선진국에서 이쪽에다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고요. 그쪽에다 시설을 세워가지고 건설하는. 또 이 저개발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뭐 자본, 기술 같은 걸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죠. 저개발 국가 중에서도 새로 떠오르는 신흥 공업 국가, 개발 도상 국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서로 물건을 팔아서 서로 그 선진국 기술을 이제 흡수해 와가지고 선진국에다 무역을 하면서 조금씩 이익을 보기 시작하고요. 점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겠죠. 지금 근데 이 개발을 박차 가해서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가 되는 건 하나는 경제적인 발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쓰는 뭐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반대로 선진국에서 저개발국에 푸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지구 환경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냐. 우리 같이 나눠 쓰는 지구인데 환경오염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겠죠. 그럼 또 할 얘기 있겠죠. 선진국 너희 벌써 다 개발해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 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태클을 거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개발 국가에서 환경을 좀 파괴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이제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교과서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노력이 먼저 가장 필요하겠죠. 우리는 한 사람이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지구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간에 협력을 해야겠죠. 국제기구. 우리가 6단원에서 아마 국제기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국제기구는 정부 간 국제기구, 뭐, 그 다음에 국제 비정부기구, 뭐 이런 것들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국제연합이라는 거 있죠. 225페이지에 보면 이제 국제연합, 유엔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구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개발하긴 하되, 함께 살기 위한 개발로 이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 SDG라고 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죠. 지속 가능 개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목표. 이 서스테이너블이죠.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발전, 디벨롭먼트 목표, 골스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을 뭐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앞으로 해결하자.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OECD라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많이 들어봤죠. 우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통해서 이제 저개발 국가의 원조 많이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서 이제 ODA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예전에 그 OECD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많이 받았었던 국가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지원을 해주는 국가로 이제 최초로 1호로 바뀌어 나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가 역할을 하는데, 그 이름을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들 한번 알아두세요. 한국국제협력단. 우리가 코이카라고 하죠. 코이카. 이런 부분들까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225페이지 핵심은 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함께 뭐 애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양한 내용들, 뭐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국제연합 난민기구, 뭐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뭐 유니세프 이런 부분들 뭐 외워두면 좋겠지만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국제 비정부기구, 꼭 방금 말한 것처럼 정부에서 노력하는 게 있다면 이제 민간, 시민사회 이런 곳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국제 비정부기구, NGO라고 하는 것 있죠. 뭐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옥스팜, 그린피스, 뭐 키바 이런 부분들. 요거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그린피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정부 간 기구를 통해서 이 세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비정부 기구가 어떤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 자, 그게 227페이지겠죠.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 이 지구를 나눠 쓰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부분이 되겠죠. 자, 그 사례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거기 공정무역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정무역. 226페이지 왼쪽 아래에 있죠. 공정무역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불공정한 무역 구조, 아까 말한 이 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선진국이 이제 저개발 국가를 계속 착취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저개발 국가는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임금을 통해서 그 적자를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아동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그죠? 그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익을 주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선진국에서 원조를 해준 그 금액이 그대로 다 그 노동자들에게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개발국가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그 이익을 되돌려주자, 이런 쪽에서 저개발국가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높여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왔던 게 이제 공정무역이 되겠습니다. 공정무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상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공정무역, 뭐 착한 뭐뭐 이렇게 가게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마크가 있는 것들이. 자, 그래서 이 공정무역 같은 경우의 특징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공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것, 또는 뭐 아동 노동을 하지 않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뭐 한편으로 또 안 좋은 점, 한계점으로는 약간 비싸기도 해요. 조금 비싸고 가게가 많지 않고요. 뭐 착한 무역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좀 이미지를 좀 씻으려는 그런 기업에서 악용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함께 사는 세계 시민으로서 뭐 공정무역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단원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좀 많은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12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결국 문제들의 원인에는 다 특정한 국가,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벌어지는 지나친 이익 추구, 또는 뭐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는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책은 이미 다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경각심만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실천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지금 중학교 3년 동안 사회를 공부하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 단원이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해결하는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 밑에 다음에 올라오는 문제풀이 강의를 보고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